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30일 정오입니다. 정부가 드디어 중국 입국자에 대한 통제 강화 방침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중국 입국자에 한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기 전 48시간 또는 24시간 전에 코로나 검사를 해가지고 음성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고 한국에 도착한 뒤에도 하루 사이에 PCR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하는 것이고, 항공편도 인천공항에만 도착하도록 했고,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루에 수천만 명씩 늘어난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할 수 없이 취한 겁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난 가을부터 사실상 입국 제한을 폐지했는데 중국에 대해서만 이런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중국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중국 또한 한국으로부터 입국자에 대해서는 똑같은 지금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걸 뭐 어떻게 보면은 상호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중국의 방역 조치 완화에 따라 국내 파급 효과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면서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외교, 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정표를 잠정 중단하며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또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고,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음성이 이미 확인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허용됩니다. 긴급한 사유로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합니다. 입국 후 1일 내에 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감을 가지고 한치의 빈틈없이 대응해야 한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입국자 검역과 확진자 관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일일 점검 체계를 가동하는 등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 마스크 의무화의 조정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며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미국, 인도 등이 우리가 취한 조치를 먼저 취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한 달 전에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하도 코로나 제로 정책을 무지막지하게 추진하면서 그냥 완전 봉쇄로 나가는 데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참다 못해가지고 반정부 성향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물러나라, 공산당 타도라는 구호까지 나오고, 특히 대학생들이 합류하니까 시진핑도 아주 곤혹스럽게 되고 완화 조치를 취하는데, 또 이 완화 조치도 그 전에 취했던 극단적인 폐쇄 정책처럼 급격하게 완화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통제 불능입니다. 20일 동안 12월 들어서 2억 5천만 명이 감염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 자료입니다. 하루에 3천만 명이 감염되기도 했다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해외여행을 자유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게 문제입니다. 중국의 해외여행자 수는 2019년 코로나 사태 악화되기 전에 2019년에는 약 1억 7천만 명이 해외로 나갔습니다. 해외여행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미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중국입니다. 특히 이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나라 랭킹 1위는 일본이고 두 번째가 한국, 세 번째가 싱가포르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로서는 이 문을 꽁꽁 닫을 수는 없고 그물망을 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정부니까 이렇게 중국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과단성 있게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2000년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서서히 늘어나고 있을 때 전문가들이 빨리 중국 입국자를 차단해야 된다고 했지만은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조치는 불가피하지만은 이 중국이 인구 14억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구 14억이 우르르 어느 쪽으로 몰려다니면은 큰일이 일어납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바다고 사람의 파도입니다. 지금 중국이 해외여행을 가서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쓰는 여행 경비가 2018년 통계로는 2,780억 달러였습니다. 약 3천억 달러를 해외여행에 쓰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한 해에 1,440억 달러, 독일은 956억 달러, 영국은 750억 달러, 프랑스는 479억 달러, 호주는 369억 달러, 러시아 343억 달러, 캐나다 335억 달러, 한국 320억 달러, 이탈리아 301억 달러 순입니다. 이 한국이 대단합니다. 이 아시아 국가 중에서 호주를 아시아로 넣을 수 없으니까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중국 다음으로 해외여행에 돈을 많이 쓰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또 관광 수입국 랭킹은 1위가 미국으로 2,150억 달러 연간, 스페인이 738억 달러, 프랑스가 674억 달러, 태국이 630억 달러나 됩니다. 영국은 519억 달러, 이탈리아 493억 달러, 호주 450억 달러, 일본이 411억 달러, 중국은 404억 달러 순서인데 우리나라는 여행 가서 돈은 많이 쓰는데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가지고 이게 여행 적자국입니다. 한 연간 한 200억 달러의 적자 아닐까 그렇게 추산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14억 중국 인구가 조만간 거의 전부 다가 한번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백신을 맞지도 않고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고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팬데믹이 끝나는가 했더니 결국 중국이 문제를 일으켜놓고 마무리 단계에 가니까 또 한 번 재확산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좀 작은 나라 옆에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주체성을 갖고 줏대 있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중국을 상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